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마쳤는데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가 그냥 뭐 당의 결정문을 대표로 낭독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김정은의 위상이 아주 추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북한 군부가 대숙청을 당했는데요. 반정의 신호탄이 될까요?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새해 첫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그런데 승진했다고 하던 김여정은 어디 있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는데 여기 제일 앞줄에 정치국 상무위원들 5명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있고 최룡해가 있고 또 조영원이가 있고 박정천이가 있고 그리고 김덕훈 내각 총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 상무위원 앞에 서고 나머지 이제 뒤에 뭐 군부의사들을 비롯해서 뭐 세별로 쫙 서 있는데 김여정이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그 김정일 사망일 때 뭐 제사 지내는 뭐 그런 행사가 되겠죠. 거기에 주석단에 김여정이가 있다고 해서 김여정이가 갑자기 뭐 위상이 올랐다니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자기 아버지니까 앞으로 냈다가 또 참배할 때도 뒤로 3번째 줄에 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3번째 줄에 가 있었죠. 그런 거 보면 김여정이 너 뒤로 가, 너 앞으로 와 라고 언제든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한마디로 쩌리로 지금 전락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 보면 백두혈통이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사라진 최고 존엄의 신년사죠. 주민 분노 유발을 하는 당의 결정서 내용을 공포했는데 자기가 신년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원회의 기간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결정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5일 동안이나 회의를 했으니까 역대 최장의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파벌별로 각자의 목소리가 아주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최고 수령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딱 지시해 준다니까 하루 길어야 이틀 끝났죠. 지금은 4일 해도 모자라서 이제는 5일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그냥 결정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이 인민들이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내용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당 8차 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전략사상과 실천 강령을 받들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향한 다음 단계의 투쟁회로 신심 더 높이 이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당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실천 강령을 높이 들고 긴장하고도 보람있게 투쟁해온 2021년은 엄혹한 난관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회로의 거창한 변화의 서막을 열어 놓은 위대한 승리의 해라는 것이 당 중앙위원회가 내린 총평이다. 당 중앙위원회가 올해 인민들 앞에 내놓은 주목되는 성과는 계획하였던 방대한 대건설 과제들을 박력 있게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재력을 크게 과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일단 했는데 승리의 해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북한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모든 국경을 봉쇄해서 장마당 경제가 폭망하고 배급은 안 되고 식량은 완전히 이 생산이 흉년이 들어서 2달치 식량밖에 못 내주고 앞으로 10달 동안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국경 봉쇄해서 장마당은 없고 이제 다 굶어 죽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승리의 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들이 했던 성과를 대건설 과제들을 박력 있게 추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홍보하는 게 뭐냐? 삼지연 건설, 삼지연 신도시 건설. 아니 삼지연 신도시에 뭐 일반 인민들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죠. 그런데 그 삼지연 신도시 건설했다. 평양에 다락식 주택 건설했다. 그 다락식 주택 베란다에 있는 테라스 있는 주택에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최고 권력자들 자기들이 가는 데인데 그걸 또 선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한남동에 어마어마한 대저택들 그거 지었다 라고 하면서 그 뭐 재벌 회장님들 가는 그 동네에 지었다 하면서 그걸 홍보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뭐 마음의 공감이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성과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염장을 지르는데요. 내각을 비롯한 경제 지도 기관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적극화되었으며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담보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되었다 라고 하는데, 자, 제가 요거 문구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장마당 때려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장마당 때려잡은 게 일반 시민들이 좋아할 일입니까? 장마당 경제를 통해서만이 지금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장마당을 때려잡으면 살 수가 없죠. 생필품도 없고 하다못해 비누도 구할 수 없는데 그걸 때려잡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고 법질서가 강화되었다. 이거 뭐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이런 것들 가지고 또 휴대폰, 중국제 손전화 이런 것들 단속하느라고 완전히 인민들 때려잡았다.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적인 물결이 들어온 것을 아주 차단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화소에 갔다든지 사형을 당했다든지 채용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또는 그들의 주변인들이 이거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류 문화를 컨텐츠를 보고 싶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보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인민생활 안정을 담보하는 데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인민생활 안전이 있었대요. 기가 차는 것이죠. 열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대외 정책은 할 말이 없어요. 전략적인 데인가? 대외 메시지를 생략하고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1월 1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죠. 총비서동지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며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라고 결정하였다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아직도 결정 못 봤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가 결국은 대외 정책에 대해서 결정 못 봤다. 총비서가 제시했는데 그 결정 못했다 이겁니다. 얘가 이제 힘없다는 거 확정적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기간 중에 정말 놀라운 사진도 하나 봤는데 1월 3일 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기사인데 정말 놀라운데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 김덕훈 내각 총리예요. 지금 현재 북한의 5인방 중에 하나인 정치국 상무위원이죠. 그러니까 권력서열 김정은 포함해서 랭킹 5위인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김덕훈이. 이 김덕훈이가 가죽 코트를 입고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북한에서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은 사람은 본 적 있습니까? 있죠. 딱 한 명, 김정은이 혼자만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김정은이 혼자만 그 코트를 입고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인민복 점퍼를 입고 나와서 옆에 수첩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김덕훈이가 김정은이가 입는 김정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와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고 옆에 있는 자들이 수첩을 들고 있어요. 놀라운 사진을 노동신문에 이제는 게재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겁 안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덕훈이가 정말 인민들 아주 분노케 하는 그런 멘트를 쏟아내는데 그게 뭐냐? 자력갱생해라 그 말입니다. 자력갱생, 북한이 지금 자력갱생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력갱생해라 라는 이야기를 김덕훈이가 지금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자력갱생, 바로 여기에 새해의 전투적 여정을 승리적으로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근본 담보가 있다. 이것은 지난해 전대미문의 실현과 힘찬 투쟁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깊이 체득한 생활의 천리이고 전진의 세기를 내다보며 더더욱 억세게 틀어잡은 필승의 보검이다. 지난해는 유례 없이 준엄하고 혹독한 난국들이 겹쳐던 해이며 도전과 난관이 그야말로 백겹, 천겹이던 해이며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노력을 해야 한다. 새해에도 당 중앙위원회가 천명한 자력갱생을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없어. 올해도 국경 봉쇄야. 알아서 먹고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인민들은 완전히 분노가 솟구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시건방진 이런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이 조영원 라인이라고 생각됐던 이 김덕훈이가 이런 멘트를 확 쏟아붓는 가운데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신규 진입한 명단 그리고 아웃된 명단
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 신규 진입한 명단과 아웃된 명단의 면면들을 종합적으로 이 큰 틀에서 보면 누가 지금 권력 투쟁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당과 당정 인사들이 군 인사들보다 훨씬 더 약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신규 진입위원 명단인데 후보위원 또는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보면 한용국 임업상이죠.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주영일 최신상, 서종진 건설건재공업상, 리혁권 국가건설감독상, 진금송 자원개발상, 임경재 도시경영상, 최성학 조선중앙은행 총재, 강형봉 평안남도 인민위원장, 개명철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장, 리정길 순천지구 탄광연합 책임비서, 오금철 검덕지구 탄광연합 책임비서 이렇게 12명이 새로 이 중앙위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박정근이는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후보위원이다가 위원으로 또 승진했어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 정위원으로 승진을 하면서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다시 위원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국가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북한 경제 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총괄하는 자리예요. 중국의 국가발전위원회처럼 그냥 다 틀어잡고 있죠. 그런 사람이 이번에 중앙당 중앙위원회 새로운 위원으로 승진했는데 이런 급 출세한 사람들 이 정도 출세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강한 힘이 밀어줬다, 당겨줬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반면에 군부 인사들을 보면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명단을 보겠습니다. 김정길 전략군 사령관, 박수일 제1군단장, 리경천 제108기계화 사단장, 박광주 제4군단장, 최춘길 7군단장, 송영건 9군단장, 리봉춘 12군단장, 최강일 91 수도방위군단장, 송석원 평양 고사포 사령관 이렇게 총 9명의 장령이 즉 장군이 정치국 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들 딱 듣기에도 저 굉장히 중요한 직위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버뜩 드시죠?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도로 도식화해 봤습니다. 도식화해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야 이거 북한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북쪽부터 보겠습니다. 리봉춘 중장인데요. 12군단장 강계에 주둔합니다. 양강도, 자강도 이 걸쳐서 지금 주둔을 하는데 강계가 군수공업 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하고의 국경이 있기 때문에 국경무역 이 이권이 상당하죠. 그 군단장이 날아갔어요. 군수공업지대가 있고 국경무역 이권 그리고 구군단장이 있어요. 여기는 108기계화 사단장 하다가 이제 구군단장을 옮겼는데 함경북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데 국경무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죠. 아주 좋은 이런 자리입니다. 최춘길 중장 여기는 7군단장이에요. 함흥에 주둔하고 있는데 무역 그리고 수산 부분의 이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서해는 수산을 못하지만 코로나 방역하느라고 그러면서 중국에게 어업권 다 팔았지만 이 동해는 수산을 합니다. 고기잡이 나갑니다. 그거 지금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 7군단장이 지금 정치국위원회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리경천 중장 현재 108기계화 사단장입니다. 과거에 108 기계화 군단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대인데 사실은 북한이 군단이라고 부르는 그 기계화 군단이 우리의 4단급 플러스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금은 기계화 사단으로 바꿨는데 여기는 원산에 주둔을 하고 북한군의 전략기동부대입니다. 원래 임무는 뭐냐? 원산에 주둔하면서 우리 한국, 미국, 한미연합해병대가 원산이냐 남포냐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죠. 그래서 남포를 상륙하면은 남포에서는 3군단이 지키고 원산에서 한미연합 해병대가 상륙하면은 그 해병대가 탱크하고 이런 거 갖고 들어오니까 이 108기계화 사단이 막아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고 요즘은 또 평양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가 닦여 있죠. 그래서 평양이 급하면 원산에서 신속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을 방어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 108기계화 사단이 역심을 품었다. 평양까지 그냥 순식간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대죠. 이 사단장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박수일 상장 1군단장인데
북한의 전연 4개 군단, 즉 전방에 있는 아주 중요한 4개 군단은 무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4, 2, 5, 1. 4군단, 2군단은 경기도 북부, 5군단은 철원 지역, 그리고 1군단은 강원도 동부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 1군단장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박수일 상장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이었는데, 그리고 작전총국장이었는데, 지난번에 리병철이 날아갈 때 좌천되어서 1군단장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아웃된 겁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지역의 해안선을 방어하는 전형군단이죠. 4군단장이 날아갔어요. 이 4군단장은 역시 이 어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는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그리고 평양 고사포 사령관이 날아갔어요. 송성원 중장. 평양을 방어해야 되는 하늘 폭격하러 들어오면 이 평양의 방공부대 전체를 담당해서 평양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 고사포 사령관, 방공부대장이죠. 여기가 날아갔어요. 또 놀라운 것이 우리로 치면은 수방사령관, 수도방어사령관, 과거에 평방사라고 했죠. 지금은 90일 수도방어 군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평방사령관이 최강일 상장 날아갔어요. 또 전략군사령관, 북한의 각종 미사일들 전부 다 핵미사일까지 전부 다 관할하는 전략군사령관 김정길 상장이 날아갔어요. 이거 놀라운 거죠. 전략군사령관, 평방사령관. 이 두 개는 그야말로 평양의 목줄을 딱 잡고 있고 북한의 어떤 그 군사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날려버렸어요. 놀랍다 해도 이 정도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대사가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새로운 중국 대사를 임명을 해놨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세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올 사람은 언제 온다 소식도 없어요. 보겠습니다. 1월 1일 언론 보도인데요. 리준진 주 북한 중국 대사가 북한을 떠나 귀국기를 올랐다. 리 대사는 이미 북한을 떠나 북중 국경 지역인 단둥에서 격리 중이다. 리 대사는 일부 공관원들과 함께 육로로 북한을 빠져나왔으며 단둥에서 3주간 격리를 마친 뒤에 베이징으로 향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그의 후임으로 왕야진 전 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부부장을 내정했지만 국경 봉쇄로 대사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당분간 후임 왕 대사가 북한으로 출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아니, 후임 대사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사가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이 정세가 굉장히 수상한데 만약에 어느 날 밤에 급변사태라도 발생하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주고 북한을 통제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군, 특히 전략군을 좌에서는 평양 서쪽에서는 중국을 방어하는 이 방어부대로 전략군을 활용하자. 이렇게 새로 북한군이 그들의 군사 노선을 발표했을 정도로 이 군부는 거의 친중 정책을 펴고 있던 세력들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군부 세력들이 이번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진 상황에서 그 군부 세력들과 친하에 보였던 그 중국의 연락 책임자인 대사가 가버렸다. 그러면 지금 중국 대사관에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 최고 수뇌부를 통제하고 자제시킬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안전상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우리가 치면 경찰청장이죠. 현역 군인이에요. 그런데 현역 군인이었는데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5군단장. 우리로 치면 철원 지역에 있는 바로 철원 북쪽에 있는 5군단입니다. 우리 5군단도 대한민국 육군의 5군단도 철원 지역에 있지만 그 마주보고 있는 북한 군대도 5군단이에요. 그 5군단장을 하다가 이번에 중앙으로 가서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상에 임명이 됐는데 그 사회안전상도 보시다시피 이런 무력을 가지고 있는, 즉 시위 진압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 지역의 모든 사회를 통제를 하고 또 이런 무력을 가지고 평양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있죠. 이런 사회안전상이 리태섭 현역 군인 상장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아까 북한 이 군부 인사가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는데 이 당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상에 군인이 임명됐다. 그럼 군부가 이긴 거냐? 아니죠. 군부라고 전부 다
줄 한 줄 딱 다 섰을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군부 중에서도 나는 조영원한테 줄 섰어. 당에 조직 지도부에 줄 섰어. 나는 아니야. 우리는 군부 세력이야. 뭐 이렇게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군부 세력이 득세를 하느냐 아니면 당 세력이 이기느냐 여기의 향방을 가름할 게 저는 이 이태섭이 과연 어느 라인이냐. 군 라인으로서 당 핵심 요직인 사회안전상 경찰청장 자리를 뺏어 먹은 거냐 아니면은 조영원에게 투신해서 조영원의 이 조직 지도부 라인의 통제를 받는 그의 수적이 되어서 군을 내려 누르는 그런 어떤 총칼로서 쓸 거냐라는 상황에서 이걸 보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북한의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폭풍 전야와 같은 평야입니다. 그들은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요? 대외 노선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대외 노선 결정하지 못했어요. 베이징에 갈지 안 갈지 오라고 하는데 남조선에서는 계속 오라고 하는데 그 갈지 안 갈지 또 미국하고는 대화에 나설지 핵 개발은 어떻게 할지 또 미사일은 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 강경파냐 온건파냐 어떤 측에서 특세를 하냐에 따라서 올해 북한의 명줄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아주 세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지 않으려면 뭔가 북한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이 2월 달에 뭔가 미사일 한 방 쏴주면 광명성절쯤에서 미사일 한 방 쏴주면 굉장히 좋은 어떤 저 같은 이 대북 강경파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전기가 마련